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아직도 감기가 낫지 않아서 아주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유튜브 공무원으로서 영상을 만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구독자 추천 중고차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만약 본인도 이러한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가는 메일로 1번 차량 구매 예산, 2번 차량 사용 용도, 나들이용, 출퇴근용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3번은 월 가용 유지비, 내가 차에다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비용, 당연히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 10만원, 20만원 적어주시면 그 메일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어주신 게 좋고, 4번 디자인은 SUV, 세단, 외건, 해치백, 경차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차량 색상이나 옵션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 메일을 넣으신다면 한 3월 중후반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작에 앞서 첫 번째 우땡 호님 1000에서 1500 드라이브 40만원 이하 세단 어두운 색 스마트 크루즈 통풍 시트 후측방 경보 요 정도를 원하셨는데, 그 다음 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 비슷한 옵션, 요 조건이면 최근에 업로드된 요 영상 그랜저 vs K7 요거 참고해 주시면 두 분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통풍 시트 스마트 크루즈 후측방 경보가 모두 있는 차량은 적어도 요 정도 가격대에선 그랜저나 K7밖에 없기 때문에 옵션을 포기하거나 그랜저 K7으로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분은 20대 중후반인데 오래 탈 생각으로 뉴라이즈, LF 소나타, 사실 뉴라이즈도 LF 소나타고 올류말 리브 등을 보고 있는데 20대 중반이면 죽어도 오래 탈지 못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20대 중후반 3년 이상 타는 그런 특이 케이스를 본 적이 드문 것 같다. 아무튼 1500만원 전후에 옵션이 이렇게 많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그랜저 K7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 보자면, 전역하고 뉴모닝 요렇게 생긴 뉴모닝을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출강하는 학원이 많아져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요 정도 키로 쓰면 무조건 디젤 차량 가셔야 되고요. 제가 방어운전을 해도 누가 박으면 멀쩡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참고로 경차는 스파크 포함해서 시내에서 살짝 콩 박는 접촉사고 정도로도 크게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속주행을 하시기 때문에 경차는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는다. 오래 탈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예산은 취득세 및 기타 비용 포함 1200, 용도는 출퇴근, 월 가용 유지비는 40 정도인데 현재 뉴모닝으로 기름값 월 26만, 정비 보험료까지 해서 10만, 총 36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뉴모닝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게 굴릴 수 있는 중고차. 마찬가지로 이 영상 참고하시면 대충 어떻게 생긴 차량이다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 키로수를 타시는데 기름값 요 정도면 모닝이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형차 정도만 올라가도 기름값만 거의 한 35, 40 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기아 소형 차량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정비 비용을 차값에 녹여서 갖고 와서 국물류 싹 바꾸고 소모품 싹 바꾸고 약간의 예방 정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00만원 정도 빼두고 취등록세도 한 100만원 빼두고 그러면 차값을 1000만원 전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은 경차 제외 안전, 고속주행 안전, 연비 적당, 안타깝게도 요 정도 유지비에 요 정도 예산, 고속주행이 안정적인 차량은 이건 주관적인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 안전하기도 하고 고속주행도 좋고 연비도 적당한 차량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 국산차에서 안전 보시려면 최소한 제네시스급 가셔야 되고, 고속주행 안정성 있는 차량들은 국산차에선 찾기 힘들고, 연비 적당한 친구들은 그냥 거의 장거리 주행이시니까 디젤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죠. 색상은 상관없고 선 옵션은 하이패스, 열선 정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나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어떤 차일지 3초만 세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3, 2, 1. 일단 제가 본 차량은 기아의 소형 SUV였는데 프라이드를 베이스로 만든 소형 SUV 스토닉인데, 코나 셀토스에 밀려서 인기가 정말 대폭락을 하다가 불쌍하게도 관짝으로 벌써 가버린, 물론 해외에선 판매가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짝으로 가버린 불쌍한 스토닉인데요. 이 친구는 놀랍게도 1.0 터보도 있고 1.4도 있고 꽤나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보여주는데, 오늘 보는 친구는 1.6 디젤입니다. 1.6 디젤은 대략 고속도로에서 살살 밟으면 연비가 리터당 20km 전후도 정말 손쉽게 나오고, 시내에서도 10km 초중반대 그냥 나오고, 왜냐면 차가 가볍고 SUV긴 하지만 살짝 짜부되어 있고, 짜부는 되어 있지만 뒤에 공간성 잘 나오고, 어쩌면 정말 합리적인 차량 중 한 대인데, 출력이 많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1.0 가솔린이나 1.4 가솔린 두 가지에 비해서 디젤은
분명한 소음 진동이 있긴 하지만 기름 덜 먹지, 비교적 힘 좋지, 그런 대단한 장점 때문에 내가 주행거리가 많다면 스토닉 디젤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의 차값은 대략 10만 킬로 중후반대가 800만 원대부터 10만 킬로 초반대가 900만 원대 이렇게 있는데, 기본 등급은 트렌디고 상위 등급은 프레스티지. 얘는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차값을 1000만 원 정도로 알아보자면 하얀색으로 보자면 10만 킬로 전후, 조금 독특한 색상으로 보면 8, 9만 킬로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요건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듯 엔카에 이쁘장하게 포장해서 올려놓은 차량, 만약에 여기서 조금 싸게 날라오는 거 내가 빠르게 캐치해서 그렇게 가져오신다면 900만 원대 초중반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차량이고, 발품을 어떻게 파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카페나 밴드, 오픈 채팅 정말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그 친구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스토닉처럼 보증 보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매매상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소형 SUV인데, 개인적으로 사이즈는 셀토스보단 당연히 훨씬 작고 베뉴랑 비슷한 친구다. 베뉴랑 배달은 형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보더라도 K3를 많이 닮았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딱히 모난 데 없는 디자인이라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후면부는 망둥티지, 스포티지를 많이 닮아서 눈도 이렇게, 눈을 왜 그렇게 떠 하고 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렇게 나오는데, 타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2열을 눕혔을 때 은근 공간성 잘 나오고, 2열에 사람 앉아도 그래도 SUV라고 헤드룸은 꽤나 넉넉하게 나오는 그런 만듦새를 보여주는데, 지금 러기지 스크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2열 접어서 눕히면 차 밖까진 솔직히 안 돼. 근데 내가 캠핑 이런 거 좋아한다 했을 때 짐 대충 때려박고 놀러가긴 좋은 친구다. 근데 상단에 보니까 썬팅이 보라색으로 불쌍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갖고 와서 가성비 썬팅으로 대충 하면 한 대분 한 40만 원 전후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중고차 구매함에 있어서 예산으로 넣어서 계산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차량을 갖고 와서 타이어를 바꿔줘야 된다면 거기서도 비용이 50만 원 전후로,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요 정도 친구들은 성능 준수하게 나오는 한국 타이어 기준 한 4, 50만 원 정도로 보면 그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니까, 이왕 사는 거 타이어가 쎄삥이면 금액이 많이 굳겠죠. 그런 부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1.6 디젤 현대 U2 엔진에다가 마력은 110 정도로 아반떼보단 낮지만 토크가 30으로 정말 내가 일반적인 주행을 한다면 출력에서는 거의 모자람을 느끼기 힘들 거다. 그리고 디젤 차량은 당시 정말 악명이 높았던 7단 건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스토닉에서 봤을 때 1.0 터보 가솔린과 디젤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요 정도 키로수와 연식이면 문제가 한번 있을 법한 그 정도의 늙음이라 생각들고요. 하지만 스토닉 특성상 도로에서 이렇게 생긴 차가 폭주 주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요? 니로나 소울 별로 없죠. 거의 험하게 모는 차량으로 따진다면 셀토스 쪽이 조금 더 가까운데, 셀토스도 페이스리프트 이전엔 듀얼 클러치 썼잖아요. 근데도 이슈가 대단하게 없다. 이 듀얼 클러치가 내구성 부분에서 분명히 안타깝고, 내가 주행함에 있어서도 저속이나 오르막길 이런 데서 수동 변속기처럼 꿀렁이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만큼 연료 효율도 좋고 차량 성능에도 좋고 그렇게 양날의 검 같은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 조건에 이만한 차량 찾는 게 쉽지 않아서 내가 반드시 큰 매매단지 가셔서 시승을 통해서 얘는 변속기가 어떻고 쟤는 변속기가 저렇고 요거를 반드시 파악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요 스토닉을 봤을 땐 문제 있는 차는 못 보긴 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니로나 K3 그런 친구들이랑 짝짝꿍을 열심히 하는 거의 흡사한 디자인이고, 계기판은 단색으로 불쌍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나름 보여줄 정보는 정말 거의 다 보여준다. 옵션도 열선 핸들, 시트,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 하지만 나머지는 정말 플라스틱으로 조금 안타까운 레이아웃. 근데 급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차량임에도 액센트 프라이드급인데도 SUV라 그런지 그렇게까지 좁다는 느낌은 받기 어렵다. 솔직히 급으로 따지면 K3보다도 낮은 급인데 레그룸은 조금 부족해도 헤드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물론 2열에 사람이 자주 탄다면 권장드리고 싶진 않지만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면 어느 정도의 패밀리카, 아이들 태우고 등하원하는 정도, 그렇게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핸들은 아시다시피 기아의 정말 절망적인 디자인. 물론 이게 스토닉이라서 괜찮은 디자인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스팅어나 소렌토나 카니발이나 그렇게 조금 가격대가 있는 차량에도 이런 디자인을 쓰니까 기아는 진짜 핸들에서 조금 깨는 것 같다.
여기 핸들 보니까 조금 까져 있는 게 많은데 주로 왼손을 써서 드라이브를 하셨던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차를 딱 띄워서 사시면 이렇게 자질구레한 파손, 까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 때문에 차 바꿔하기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는 반드시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사자. 그리고 비교적 최신형 차량이기 때문에 기아 순정 내비도 있는데 나름 쓸만하긴 하다만 결국에 그냥 스마트폰 연결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쓰는 게 정신건강상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요 당시에 순정 내비가 있던 차량들은 유보라는 커넥티드카 기능이 있는데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서 거의 매달 7,000원, 10,000원 이렇게 주고 써야 되는데 어쨌든 자동차 보험료도 15% 정도 까주니까 내가 월 써야 되는 비용보단 페이백 받는 게 좀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실제로 써보면 타 차량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안타깝다 하는 정도. 특히 야간에. 그리고 앞쪽에 조그만하게 썬루프도 있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은 나름 쏠쏠한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의 단점은 단종된 차량이다. 그렇다고 이게 부품 공유는 어느 정도 다 하기 때문에 수리가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단종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비교적 덜해서 요 정도 차값인 거고, 이 말은즉슨 내가 팔 때도 값어치를 크게 받기 어렵다. 물론 1200에 샀으니까 내가 한 5년 타다 팔더라도 4,500 받아도 그래도 큰 감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 단점도 솔직히 부각하긴 힘든 그 정도라 생각이 들고, 아까 설명드린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금 눈에 거슬린다. 만약에 정신경이 쓰여 하시는 분들은 1.4 가솔린 쪽으로 가시면 걔는 그냥 6단이니까. 근데 주행거리가 2700 요 정도로 하셨잖아요. 2000km대, 2000 후반대 이렇게 가는데 내가 비교적 관리를 잘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기름값으로 얻는 이점도 크기 때문에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차주님은 오래 탈 수 있는 차량을 생각하셨다는데 그럼 어쩌면 가솔린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1.4 가솔린은 출력이 1.6 디젤에 비해서 대단하게 낮다. 그것도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장점으로는 조금 희귀한 차량이다. 현대 기아차인데 흔하지 않은 차다. 도로에서 볼 수는 있어도 하루에 한 번 꼭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닌 그 정도로 살짝 희귀한 차량이고, 덩치가 정말 작은데, 소형차를 베이스로 해서 정말 작은데 인테리어 공간은 알차. 그래서 어디 갔다가 차를 짱 박아두기도 편하고 골목길 슉슉슉 다니기도 편하고, 덩치로 인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조금 더 큰 대한민국에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 정도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차량 중에서 거의 연식이나 키로수가 제일 짧은 차량이 아닐까. 영업용 차량 빼고 일반적인 차량으로 봤을 때 얘가 거의 18년식에 8, 9만 킬로 정도인데 비슷한 연배의 차량을 1000 정도 주고 사려면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요거 갖고 오셔서 엔진오일, 패드, 정화 플러그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봐주시는 거 좋은데, 내가 디젤을 사든 가솔린을 사든 변속기 오일은 바꿔줄 때 됐으니까, 근데 거의 바꾼 차량은 없으니까 변속기 오일 한번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 차량에 대한 총점은 오늘 차주님처럼 주행거리가 좀 길고 기름 덜 먹는 컴팩트한 국산차를 찾아 하는 경우에 10점 만점에 한 9.2점 정도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박땡호님, 현재 모닝을 타고 계시고 월 2000km대, 조금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는 차량 예산은 1200이지만 차량가액 1000만원,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대충 한 100만원 잡고, 경정비, 소모품 교체 비용 넉넉하게 100 잡고, 월 가용 유지비도 최대한 덜 나오는 친구로, 기름도 덜 먹는 친구로, 다만 안전성과 안정성은 장담드리지 못한, 왜냐면 예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다 따져서 사려면 5시리즈 F10 그 차량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굴리기 상당히 어려운 친구니까. 고장이 많은 차량은 아니야. 근데 고장 한번 났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 보험료도 높아. 그런 점 때문에 수입차는 오늘 권장드리지 않았고요. 하이패스 열선 정도만 있어도 되는 차량, 요 정도로 해서 스토닉 디젤 최고 등급 프레스티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차량 구매 예산, 2번 차량 사용 용도, 3번 월 가용 유지비, 4번 디자인, 5번 색상, 선호 옵션 여기 나가는 메일로 적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요 양식에 맞췄다면 순서대로 참고하여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